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2번째 시간 농업 파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농업과 관련한 문제, 자, 주로 잘 출제되는 게 주요 농작물을 찾아라 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올해 6월, 9월에도 농작물 찾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농업 통계를 주고 어느 지역인지 맞춰라 하는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눠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는 벼, 맹류, 과수, 채소 네 가지 농작물의 특징과 어느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생산되는지 자, 요 통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벼입니다. 자, 벼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넓은 작물이에요. 재배 면적 1등 작물. 재배 면적 1등 작물이다. 자, 그런데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고 해서 생산량도 가장 많은 건 아니에요. 자, 생산량 1등 작물은 바로 채소입니다. 자, 채소가 생산량이 더 많아요. 자, 채소는 1년에 여러 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량 1등은 채소. 자, 그런데 재배 면적 1등은 쌀입니다. 자, 쌀은 1년에 한 번밖에 농사 못 짓죠. 자, 그래서 채소보다 생산량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무게로 다 있기 때문에 또 채소는 또 무거운 채소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생산량에서 뻥튀기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재배 면적 1등은 쌀, 생산량 1등은 채소. 이렇게 구분해서 1등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쌀은 자급률이 매우 높은 작물입니다. 자, 벼는 자급률이 거의 100%. 자, 국내산으로 자급자족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또 수입도 많아요. 맹류는 수입이 엄청 많고요. 자, 그리고 과수 채소도 자, 수입해서 먹는 비율들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과일 같으면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은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급률이 100%인 작물 하면 우리 벼, 쌀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쌀은 성장기에 고온다습한 환경, 여름에 덥고 자, 비가 많은 자, 기후에서 재배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벼라는 작물이 물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모내기 할 때 물을 가둬놓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천 유역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하천 유역에서 자, 주로 벼농사를 하고 자, 그리고 모내기 할 때 물이 막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주로 평야 지역에서 물을 가두기 좋은 평야 지역에서 자, 주로 재배를 합니다. 하천 유역의 충적 평야에서 주로 재배한다. 요 충적평야는 범람원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서부 지역이 평야가 발달하니까 자, 남서부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정리를 하면 자, 주로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농사 안 지으니까 거의 안 지으니까 이제 도만 정리하면 돼요. 자, 남서부 평야 지역에 해당되는 도가 전라남도, 자, 전라북도, 충청남도 요 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지역이 벼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 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1등은 전라남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세 지역이 자, 벼농사 많이 한다. 자, 그리고 또 유니크한 게 자, 벼는 제주도에서는 절대 벼농사만 안 됩니다. 제주도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자, 제주도는 현무암이 기반함이니까 물이 지하로 빠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하거나 이렇게 벼농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없는 게 벼라는 거. 자, 요거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맹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맹류는 보리를 말하는데 자, 보리는 조금 추워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재배를 합니다. 쌀의 그루가리 작물. 자, 그루가리는 돌려짓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리는 겨울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쌀을 다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늦가을에 보리를 파종해서 겨울 내내 키워가지고 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리가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자, 보리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농사 짓냐면 남부 지역에서 자,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자, 맹류를 재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맹류를 좀 키울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자, 따뜻한 남부에 해당되는 전라도 지역, 전남, 전북 자, 요 두 지역하고 그리고 경남에서도 조금 자, 생산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제주도도 좀 생산한다는 거.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1, 2등은 전남, 전북의 1, 2등입니다. 자, 호남에서 대부분 키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부지방 쪽 올라오면 거의 보리 농사 없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리는 자,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 때는 나 어릴 때 보리밥 먹었어 하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보리를 주식으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자, 생산량, 소비량 급격히 감소. 자, 그리고 재배 면적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4개의 작물 중에 생산량도 4등, 꼴찌, 재배 면적도 4등입니다. 꼴찌입니다. 넷 중에서는요. 자, 그 다음 우리 과일로 갑니다. 자, 과수 혹은 과실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과일은 크게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먼저 첫 번째가 사과와 친구들. 요 사과와 친구들에 해당되는 과일들이 배, 감, 포도, 샤인머스켓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복숭아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아무튼 자, 요런 사과와 친구들은 자, 햇볕이 많이 비쳐야지 당도가 높고 잘 익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키우는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키우는 대표적인 과일들을 많이 생산하는 곳 하면 비가 적어서 일조량이 많은 경상북도예요. 자, 그래서 경상북도가 자, 1등입니다. 자, 사과는 사과와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귤과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주로 제주도에서 키우는 과일이죠. 얘는 난대성 과일이라 겨울이 따뜻하다. 제주도에서 주로 키웁니다. 자, 그래서 사과스의 최강자는 경북, 그리고 귤스의 최강자는 제주. 이렇게 해서 1, 2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북이 1등, 제주가 2등. 요 두 지역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채소를 설명드립니다. 자, 채소는 우리나라에 키우는 채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자, 채소 1등, 채소 재배와 재배 면적과 생산량 1등 지역은 전라남도입니다. 자, 전라남도는 뭐 파, 양파 같이 따뜻한 곳에서 키우는 채소도 많이 키우고요. 그리고 배추 같은 건 겨울까지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남이 채소의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쌀도 지금 1등이고 맹유도 1등이고 그리고 채소도 1등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남이 1등 하는 게 일단 많다. 근데 전남이 지금 1등 못하는 게 과수죠, 과수. 과수는 1등이 경북입니다. 자, 그리고 채소는 강원도가 순위권에 들어옵니다. 한 4등, 5등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강원도는 고랭지 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강원도가 벼나 맹류나 과일에서 상위권에 들어올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강원이 좀 상위권 한 3, 4등, 한 5등 정도 중위권, 중상위권 위로 좀 포진해 있다. 그러면 채소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채소의 또 장점이 뭐냐면 이게 시설 재배. 자,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게 유리한 거죠. 시설 재배가 유리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설 재배로 다 생산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채소도 당연히 노지 재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다른 쌀, 맹류, 과일, 채소보다는 시설 재배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벼는 시설 재배 없습니다. 자, 벼농사 비닐하우스 안에서 안 하고요. 보리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보리 안 키워요. 시설 재배 없어요. 자, 그리고 과일은 일부 비닐하우스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소보단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키 큰 과일은 비닐하우스가 안 되는데 귤같이 키가 작은 나무는 비닐하우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채소만큼은 아니지만 시설 재배가 일부 조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요 농작물과 관련된 특징과 통계들 정리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정리할 게 자, 주요 농업 통계를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맞춰라 하는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관련된 농업 통계가 제시될 거고 이 농업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역인지 맞춰야 돼요. 어느 지역. 그러면 요 지역은 보통 도 단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자, 어느 도인지, 전라남도인지, 강원도인지, 제주도인지, 경상북도인지 요거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농업 특징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맞춰낼 수 있어요. 자, 관련된 출제가 가능한 농업 통계 4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농경지 면적 통계입니다. 자, 농경지 면적은 일단 가장 넓은 도. 자, 1등도가 전라남도예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전남 1등, 그리고 농경지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도가 경북입니다. 자, 전남 1등, 경북 2등, 그리고 중간 순위는 몰라도 꼴찌는 알아야 돼요. 자, 농경지 면적이 가장 좁은 도는 도 면적 자체가 좁은 제주입니다. 제주. 자, 그리고 요 농경지 면적을 둘로 나눠서 논비율, 밭비율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경지 면적을 자, 나눠서 논비율이 몇 퍼센트, 자, 밭비율이 몇 퍼센트
자, 요렇게 제시해서 어느 지역인지 맞춰라 하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논비율은 평야가 발달한 곳에서 상대적으로 논비율이 높겠죠. 자, 그리고 밭비율은 산지가 발달한 곳이 상대적으로 밭비율이 높겠죠. 자, 그러면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있다면 강원도가 밭비율이 더 높고 전라남도가 논비율이 더 높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라남도 같으면 평야가 발달하니까 논비율이 밭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강원도다 하면 밭비율이 높겠죠. 그리고 경상북도도 북부에는 또 산간 지역이 있고 그리고 경북은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논비율보다 밭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가 되게 유니크하죠. 제주는 논이 아예 없으니까 논비율이 0%고 밭만 100%가 되죠. 그래서 제주도를 찾는데 이거 논비율, 밭비율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논비율, 밭비율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논비율이 60%다. 그러면 밭비율은 나머지 40%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상대적으로 좀 밭비율이 높을 수 있는 곳들 자, 몇 지역을 얘기할게요. 자, 밭비율이 높을 수 있는 곳.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돼? 100%인 제주도가 나와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밭비율이 높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충청북도, 경상북도도 자, 1차 산맥, 소백산맥이나 태백산맥 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충북, 경북도 밭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농경지 면적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자, 농가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가 수가 가장 많은 도 1등도는 경북이에요. 자, 농경지 면적 1등은 전남인데 농가수 1등은 경북입니다. 자, 이건 경북이 전남보다 인구 자체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등은 전남입니다. 2등은 전남. 자, 농경지 면적에서 1, 2등을 크로스해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농가수 꼴찌는 도 중에 인구 가장 적은 제주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농가수도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전업 농가 비율, 겸업 농가 비율 이렇게. 자, 전업 농가 비율이란 건 전업 농가는 전적으로 농사만 짓는 농가란 뜻이고 겸업 농가 비율은 자, 겸업 농가는 농사와 다른 일을 겸하는 농가를 뜻합니다. 그러면 보통 전업 농가 비율은 가족 구성원이 다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니까 좀 지방의 전통 농촌, 뭐 대도시랑 거리가 떨어진 전통 농촌, 전통 농촌에서는 전업농 비율이 높고요. 자, 그리고 대도시 근처의 농촌이다. 자, 하면 겸업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죠. 그래서 대도시 근처 근교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 그리고 또 높을 수 있는 데가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이 겸업농 비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도시 근처라서 겸업 비율이 높을 수 있는 곳 하면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자, 엄마는 서울에 회사에 출근하시고 아빠는 농사 지으시고 이런 농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달해서 농업과 관광업을 겸하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강원도와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는 거 요거를 좀 파악해 주십니다. 자, 제주도 같으면은 귤 농사를 하면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하면 관광산업을 겸하는 겸업농가가 되는 거고요. 강원도 같으면 여름에는 배추 농사를 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뭐 스키장이라든가 다른 뭐 관광산업을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원, 제주는 관광업과 겸하는 겸업농 비율이 높다는 거. 자, 요거를 좀 파악해 두십니다. 자, 그런데 경북이나 전남은 전통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전업농 비율이 높겠죠.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리할 게 시설재배 비율입니다. 자, 전국의 시설재배 비율이 약 4%에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이용하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노지재배죠. 노지재배. 자, 노지재배는 맨 땅에서 재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설재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자, 대도시 근처입니다. 자, 대도시 근처가 자, 시설재배 비율이 다소 높을 수 있다. 자, 왜냐하면은 대도시 근처는 땅값이 일단 비싸죠. 자, 그러면 1년에 여러 번 농사 지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농사 지은 걸 바로바로 대도시 근처에 갖다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시설 재배를 해서 사계절 내내 농사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도시 근처라서 시설 재배 비율이 높을 수 있는 도를 씁니다. 자, 경기도가 좀 높고요. 자, 그리고 경상남도도 높습니다. 자, 경남은 부산, 울산, 창원 100만 이상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유니크한 사실 하나. 자, 경기, 경남과 함께 제주도도 시설 재배 비율이 높습니다. 자, 제주도는 대도시 근처라서가 아니고 귤을 비닐하우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비닐하우스, 하우스 귤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시설 재배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경기, 경남, 제주 요 세 지역이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정리할 통계가 경지율입니다. 자, 경지율은 그 지역 전체 총 면적에서 자, 계산하는 공식은 자, 총 면적에서 자, 농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농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경지율은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지율은 보통 자, 평야가 발달한 곳이 자, 산지가 많은 지역보다 경지율이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자, 산지가 많다. 이거면 급경사의 산지를 깎아서 농경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강원도 같은 곳이 경지율이 엄청 낮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자, 충청남도 요 세 지역은 평야가 발달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경지율이 높겠죠. 자, 그런데 산이 워낙 많은 강원도는 경지율이 낮은 편이겠죠. 그래서 벼농사하는 남서부 평야 3인방이 경지율이 좀 높은 편이고 강원도가 경지율이 가장 낮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간 순위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전남, 전북, 충남보다 경지율이 더 높은 경지율 1위 도가 있습니다. 자, 그 도가 제주입니다. 자, 제주는 일단 도시로 개발된 곳이 많지가 않죠. 자, 그리고 제주도는 벼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완경사가 있더라도 뭐 귤이나 뭐 당근 농사하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자, 어차피 뭐 쌀 농사를 안 하니까요. 자, 채소나 그 다음에 귤, 과수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제주 시내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그래서 총 면적 대비 농경지 면적 비율, 경지율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가 경지율 1등이란 거, 요거 약간 유니크한 사실이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관련된 농업 통계 우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모평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작물의 시도별 생산량 비율이고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과실, 쌀, 채소입니다. 자, 여기서 1등 지역을 먼저 볼게요. 자, 가는 전남 1등, 나도 전남 1등, 다는 경북이 1등입니다. 그러면 다를 먼저 골라야 되겠죠. 자, 경북이 1등인 다가 과일을 의미하는 과실이죠. 그럼 다는 과실. 그리고 가나는 전남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나머지 지역을 보는데 자, 가는 4등에 강원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전남과 함께 충남, 전북, 남서부 평야 3인방이 생산량 1, 2, 3위에 들어와요. 그러면 가가 강원도가 상위권에 들어오는 가가 채소. 자, 남서부 평야 3인방이 1, 2, 3등을 차지하는 나가 쌀이겠죠. 자, 선택지 1번에 다의 재배 면적, 과실 재배 면적은 제주보다 경북이 1등이죠. 자, 경북이 가장 넓어야 되고요. 자, 2번에 가, 채소는 밭에서, 자, 나, 쌀이 논에서 재배되는 거죠. 자, 3번에 자, 전남은 가보다 나의 재배 면적이 넓다. 자, 전남은 쌀과 채소 중에 쌀 재배 면적이 넓죠. 자, 생산량은 채소가 많을 수 있으나 재배 면적은 쌀이 더 넓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남은 재배 면적은 쌀이 더 넓다. 근데 생산량은 채소가 더 많은 거예요. 전체 재배 면적이 쌀이 더 넓고 전체 생산량이 채소가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배 면적이 쌀이 더 넓다는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의 강원은 가보다 다의 생산량이 많다. 자, 강원도는 채소는 어느 정도 생산해도 과일 생산은 거의 없죠. 그래서 가가 채소가 생산량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채소죠.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채소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9월 모평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골라야 될 게 맹류, 쌀, 채소입니다. 자, 먼저 가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로 중남부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는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자,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자, 요거는 맹류를 의미하죠. 쌀의 그루가리 작물. 자, 그리고 쌀과 맹류는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 생산량, 1인당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죠. 근데 다는 식생활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한다. 자, 그러면 다는 채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 1번에 자, 나의 생산량, 자, 맹류의 생산량은 영남이 호남보다 많다 그랬는데, 자, 맹류는 1등이 전남, 2등이 전북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 영남보다 생산량이 많아야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재배 면적을 비교하는데 쌀과 채소 중에 재배 면적은 누가 넓다? 쌀이 넓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식량 작물 중 자급률이 높다. 자급률 100%인 게 쌀이죠. 그래서 가가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4번에 생산량 1등 작물은 채소라 그랬죠. 자, 맹류 채소 중에 다 채소가 많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5번에 제주에서는 쌀 재배가 안 하잖아요. 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채소 재배 면적이 더 넓어야 됩니다. 자, 5번까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지리 벼락치기 12번째 시간 농업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